전투. 방관자들아, 이 외침을 들어라. 닭고기와 개고기를 먹지 마라.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마친 전봉주는 9월 말경 자신의 직속 부대 4천여 명을 선발대로 내세우고 삼내를 출발했다. 삼내에서 놀매로 이어지는 들판에는 누런 볕단들이 누워 있었고 어떤 논에는 노젓가리가 높이 쌓여 있기도 했다. 전봉주는 풍성한 볕단과 노젓가리를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2차 봉기의 시기를 가을로 잡은 것은 벼가 익을 철을 기다린 것도 하나의 조건이었다. 이때 전봉주는 일본군과 관군이 농민군 토벌을 위해 부대를 편성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전봉주는 북접의 호응을 받았으나 김계남의 지원이 끝내 실현되지 않아 못내 아쉬웠다. 그렇다고 김계남의 군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농민군은 삼열종대로 편성해 진군했다. 전봉주는 홍계를 씌운 수레를 타고 행렬의 가운데에 자리를 잡아 행군을 지휘했다. 홍계는 높은 벼슬아치나 장수의 행차를 표시하는 의식용 덮개다. 전봉주는 2차 봉기부터는 상복을 입지 않고 농민군의 군복을 입었으며 때로는 가마를 타거나 백마를 타기도 했다. 반일 감정이 극심한 강경으로 진군하다. 짐을 실은 수레도 길게 꼬리를 이었다. 삼내에서 준비한 많은 군수물자를 수레에 실었으나 화약의 절대량이 모자란 점은 못내 아쉬웠다. 대포와 조총이 있더라도 화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기름은 많이 확보했다. 이 기름은 주로 횃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다. 부대가 출발하기에 앞서 전봉주는 홍계 아래에 앉아서 군사를 정렬해 놓고 엄한 군령을 내렸다. 여러분, 닭고기와 개고기를 먹지 마시오. 우리는 계룡산의 운수를 받고 일어났으니 닭고기를 먹으면 그 운수를 손상시키오. 개고기를 먹으면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켜 뜻을 이루지 못하오. 명심합시다. 농민군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모두 따르기로 다짐했다. 실제로 놀매 위쪽에 있는 계룡산은 새벽을 알리는 닭을 의미한다. 닭이 첫 울음을 울면 새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비결에는 계룡산이 새 왕조의 도읍지가 된다고 예언했다. 계룡산의 운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산 주변에 신도한 등지로 몰려들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재우와 최시형은 정신을 혼란시킨다는 뜻으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전봉주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고부봉기 단계에서도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고 누누이 지시했으나 더러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마을에 들어가 가축을 잡아먹는 행위는 주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민심을 잃는 첫 길이었다. 그래서 여러모로 꾀를 내서 가축을 잡아먹으면 해가 닥친다는 말로 금지시켰던 것이다. 더군다나 농민군의 행군 코스는 계룡산의 옆길을 지나게 되어 있었다. 이 지시는 농민군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술이었을 것이다. 농민군은 요란스러운 깃발을 휘날리면서 대포 4문을 앞세우고 행군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듯했다. 농민군은 삼내 가도에서 여산, 강경, 은진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방의 호위는 강경, 연산 출신의 농민군이 맡았다. 사람들과 깃발과 마소와 수레가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수십 리에 걸쳐 뻗은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다. 주민들은 겁도 없이 길가에 나와 구경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여산에서 놀매로 빠지는 길은 은진으로 빠지는 길과 강경으로 빠지는 길로 갈린다. 전봉준 부대가 강경에 도착한 시일은 10월 초순이었다. 그가 굳이 강경의 길을 택한 것은 강경의 상인과 부호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강경은 당시 조선 3대 시장이 서는 곳이어서 부호들이 많았고 보부상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또 백마강과 금강 입구를 잇는 강경포구에는 여러 지역으로 팔려나갈 해산물이 쌓여 있었는데 평상시에도 배 수십 척이 정박해 있었다. 전봉주는 부호와 보부상들을 만나 공주 공방전을 벌이면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당부하려 했던 것이다. 더욱이 강경의 상인들은 일본 상인에 대한 반감이 다른 지역보다 심했다. 처음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강경과 근처의 황산 주민들은 일본의 행상인이 나타나면 장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거나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일본인에 대한 강경 주민들의 반감이 극심해 이곳에 들어와 행상하는 일본 상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전봉주는 강경의 도소를 차리고 이틀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서둘렀다. 농민군은 연산과 은진 등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빼앗아 군량으로 사용했다. 더욱이 현지 출신의 농민군들은 은진과 강경의 부호들이 숨겨놓은 양곡을 찾아내왔다. 전봉주는 이 양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급해 주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전봉준의 도소로 모여들었는데 그 속에는 도둑의 무리, 악질 깡패, 할 일 없는 무례배들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농민군의 규모는 더욱 커졌으나 무기도 보잘것없었고 군복도 입지 못한 군사들이 많았다. 강경에서 놀묘의 초포로 올 적에 4천여 명이던 전봉준 직속 부대의 수는 그 사이 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충청도 농민들이 길가에서 합세했던 것이다. 전봉준과 손병희 사생고락을 맹세하다. 북접 농민군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북접에서는 최시형의 동원령을 전국 각지에 부산하게 전달하면서 모두 보은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삼고 모든 지휘권을 맡겼다. 각자 고장에서 귀추를 엿보던 북접계통의 농민군들이 각오를 새로이 다지면서 보은으로 모여들었다. 일본군과 관군은 이런 사실을 염탐하고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해안지대의 농민군이 보은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차단했다. 북접 농민군은 각지에서 진격해 오면서 산발적으로 전투를 벌였고 일본 농민군은 보은 장내리로 모였다. 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도 내륙의 농민군 말고는 경기도 북쪽과 경상도의 농민군은 길이 차단되어 보은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손천민, 이용구, 김보경, 황하일 등은 각기 농민군 부대를 거느리고 길을 잡아나갔다. 북접 농민군은 갑, 을대 두 부대로 나누어 갑대는 영동 옥천을 거쳐 공주에, 을대는 회덕 연산을 거쳐 놀묘에 이르는 진로를 결정했다. 10월 중순, 마침내 전봉준과 손병희가 놀묘의 초포에서 만났다. 두 지도자는 놀묘의 본영을 두기로 합의한 뒤 손을 굳게 맞잡고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그때 전봉준의 나이는 40세요, 손병희의 나이는 34세였다. 그때의 정황을 오지영은 이렇게 기술했다.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손병희 두 대장이 서로 만나 손을 잡으니 한 번 만남이 옛과 같이 간담이 서로 맞고 지기가 부합되는지라. 드디어 형제의 의를 맺어 사생고락을 함께 맹세하니 전봉준이 형이 되고 손병희는 아우가 되었다. 이달로부터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장막에서 잠을 자고 그 밖의 모든 일은 함께 보조를 취하여 나가기로 결심했다. 남북접의 농민군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연합전선을 펴고 전면적 대일항전에 나섰다. 그들의 숭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공주 전투를 앞두고 농민군 내부에서 미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황현은 전봉준이 강경에서 10리 떨어진 논산포에 주둔했다고 했는데 초포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전봉준이 이곳에 오자 여산부사를 지낸 김원식과 유림대장 이유상 등이 충청도 출신 농민군을 이끌고 합류했다. 김원식은 강경에 거주하던 재력가였으며 이유상은 공주 창의소 의병장을 자처했다. 전봉준은 초포에 이르러 일단 전진을 멈추었다. 어느 날 밤 김원식이 작전을 의논하기 위해 전봉준의 처소로 들어갔다. 김원식은 평소 전봉준의 인간됨을 존경해 왔으나 결단력이 부족하고 대담한 작전도 없어서 군대의 사기가 점차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자신이 총대장이 되어야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김원식이 목침을 들어 잠자는 전봉준을 내리치려 할 찰나 전봉준이 눈을 뜨고 일어나 침착하게 제의했다. 내가 지금 잠자다가 그대와 손을 잡고 노성 공격의 진두에 있는 꿈을 꾸었소. 우리 곧바로 노성을 공략하고 공주의 동북쪽을 단번에 차지해버립시다. 전봉준은 뒤늦게 합류해온 김원식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늘 조심했다. 이때도 전봉준은 김원식에게 너무나 온화한 말로 제의를 하여 조금도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람 같지 않았다. 김원식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전봉준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유상은 노성을 공격할 때 전봉준과 보조를 같이 했다. 전봉준은 이유상에게 비밀이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그날 밤 이유상은 술자리를 베풀고 김원식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칼로 김원식을 살해했다. 이유상이 김원식을 죽이려 할 때 전봉준이 말렸다고도 한다. 하지만 공주 대회전을 앞두고 김원식을 죽인 사건으로 논산 본영의 공기가 흐려졌다고 전한다.